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에서 왕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아치 엄마입니다. 네, 오늘 또다시 오랜만에 또 어머니 모시고 나왔는데요. 어머니랑 이것저것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좀 북한에서 좀 옷가라고 있는데 그쪽에 좀 이제 조예가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모셔봤습니다. 다시 어떤 옷가랑 어떤 관련이 있죠? 엄마가 어릴 때 많이 불려 다녔지. 이게 북한에서는 옷가라고 하면은 나는 정확히 가지는 못했고 가는 과정까지 가다가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케이스라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아, 그러면 옷가 후보에 뽑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은 초등학교가 4학년까지잖아. 그쵸. 그게 4학년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중학교 1학년 되면은 중앙당에서 내려오거든. 아, 그 지방 학교마다에? 그렇지. 지방 학교마다 내려오는데 이게 도소재지에 걔도 좀 여길로 말하면 명문 중학교 이런 게 하나씩 있거든. 거기 오는 거야. 이제 1학년 딱 올라갔는데 어느 날인가 지금 중앙당에서 뭐 간부 선생님들이 오신대. 그래서 아 그러나 보다 했지. 근데 딱 오니까 그 진짜 간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좀 그 사람들 보기 조금 이뻤나 봐. 그래갖고 야 너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갔지. 그때는 엄마가 그때 당시 한창 11년제를 가지고 막 뭐라 그럴 때 우리가 그 11년제 시범학급으로 뽑혀서 가다 보니까 엄마는 만 6살 때 학교에 들어간 거야. 아. 그러니까 물어보다 너 몇 살이냐고. 그래서 11살이라고. 근데 왜 나이가 어리냐? 그래서 뭐 얘기했지.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다 적어놓고 언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보자 이러고 갔어. 근데 우리 학교에서 내가 혼자 됐거든. 그땐 아무것도 몰랐지. 왜 그러는지? 그게 뭔지도 몰랐고 집에서도 그런 얘기 일체 한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몰랐지. 한 며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오늘에 시당에 가야 된대. 그래서 왜 가야 되냐고 하니까 그냥 시당 무슨 메토실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가라니까 갔지. 그때는 나 시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엄마 보고 얘기해갖고 엄마가 데리고 간 거야. 그리고 그때 그냥 초보적으로 키 재고 뭐 이런 사이즈 이거를 재고 신체 사이즈 말고. 그걸 재고 알았다고 다시 연락할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또 집에 왔다. 그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이게 중동 옷가라는 거지. 그래서 옷가가 뭐냐고 했더니 뭐 장모님 저택에 가서 뭐 일을 또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거 엄청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잖아. 거기 가는 거. 그래서 몇 달 지났어. 그게 지났는데 다시 또 도당에 간대. 시에서는 그냥 키 재고 사이즈만 약간 재는 상태였고 도에 가니까 도에서는 아예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야. 11살짜리 애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짜 솔직히 팬티만 입혀. 팬티만 입히고 사진을 찍는데 앞, 옆, 뒤, 그다음에 몸도 앞, 옆, 뒤, 뭐 앉아서 앞뒤 별걸 다 해. 팔도 들어보라 그러고 뭐 다 해. 그렇게 하고 다시 학교에 왔는데 그로부터 계속 해마다 1년에 2번씩 계속 점검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다 얘는 절대로 힘든 일 시키지 말며 뭐 그 농촌 지원 있잖아. 거기도 보내지 말며 그렇게 학교에다 해서 그거 다 관리하는구나. 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지. 그때부터. 그래서 나는 농촌 지원도 한 번도 못 가봤고 북한에서 그 중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붉은 청년군이 하는 거 있잖아. 네. 나 그것도 못 갔어. 안 보내더라고. 사고 그때 났다고. 학교에서 몇 명 뽑힌 거예요? 나 혼자였지 우리 학교에서. 한 명 뽑힌 거예요? 그치. 아니 근데 많이 납부들 하시. 많이 안 뽑지.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계속 해마다 관리를 받고 이러면서 엄마가 16살이거든. 그러니까 졸업한 거야.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때 대학 가기 전에 최종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데려가잖아. 그래서 최종으로 그 중앙당에서 온 거야. 중앙당에서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체검사랑 다 다시 하더라고. 컬러로 다 사진 찍고 아무튼 그때도 역시 앞뒤에 막 지금 또 뭐 허리 굽혀 업혀 뭐 알게 별걸 다 찍었어. 그렇게 하고 서류 문건 그 검토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다 끝나고 신체검사 한 번 더 마감해 또 다시 한 번 더 하고 담화를 하는 거야. 개별 상담을 한 명씩 하는 거니까 본인이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내가
나 좀 자유주의적이다. 좀 자유분방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자유주의적인 나쁜 거를 한 30분을 설명을 하는 거야. 자유주의가 왜 나쁘다. 그 나쁜 거. 그러니까 그렇게 최종 합격이 다 되고 이제 중앙당에서 이제 몇 달이 뭐 얼마 있으면 이렇게 다시 온대.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이 갈 때는 너는 꼭 준비 잘하고 있고 절대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사고 내지 말고 흠집 생기지 말고 아무튼 이러고 갔거든.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도당에 찾아갔어. 아 언제 연락을 준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랬더니 탈락됐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왜 탈락됐다고 했더니 그 아무개가 어릴 때 결핵을 앓은 적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 결핵이 앓은 그 흔적이 있는 사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벌쩍 뛴 거지. 뭔 소리 하냐고. 걔가 결핵 앓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아니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렇게 정말 양심적으로 얘기한다고 솔직히 얘기한다고 얘기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참 현명한 분이셨고 참 대단한 분이셨어. 그때 그걸 알으신 거지. 거기 가면 어떻다는 걸. 우리 엄마는 허영에 들떠서 너무 좋아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알으신 거지. 불합격됐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가 살면서 싸우는 거 내가 처음 봤어. 그 우리 아버지가 그게 가는 걸 반대한 이유가 있은 거야. 뭐냐면 우리 사촌 언니가 옷과에 갔거든. 엄마가 알기로는 옷과가 중앙당 옷과 무력부 옷과가 있고 대남 옷과가 있어.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 큰 집에 걔도 거기 가갖고 아무것도 막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내 언니가 무력부 옷과에 뽑혀갖고 간 거야. 근데 언니가 진짜 예뻐. 키도 엄마는 160밖에 안 되는데 언니는 165 이상이야. 키도 크고 진짜 예쁘거든. 언니가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김일성 그 저택 보초 서는 거 있잖아. 그것도 여자들 하나 봐. 그러니까 보초를 섰대. 걔 보초를 서니까 뭐 김일성, 뭐 김정일이 드나드는 것도 보고 이랬겠지. 그게 무력부에서 우리 언니를 그 형부한테 그냥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야. 사촌 언니. 그 형부하고 본 적도 없대. 당에서 어느 날 와갖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해서 결혼식까지 다 차려서 결혼하고 그 외할머니만 그 외큰할머니만 갔다 온 거야. 식구들 하나도 못 가고. 엄마가 그 중학교 때 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병행해서 그 학생 축전 같은 걸 하거든. 한 번 갔다가 언니네 집에 찾아갔어. 완전 으리으리하고 그때 당시 우리는 아파트였어? 그럼 아파트지. 갔어야 됐네 옷가에.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그 컬러 TV가 없었어. 딱 가니까 컬러 TV가 목란 딱 있는데 그리고 언니는 한 번도 고향에 내려와 본 적이 없어. 간 이후로. 간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완전히 자유가 박탈된 곳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탈락을 했지. 그게 결핵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엄마는 다시는 그런 데 못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거기에 할당이 있어. 이렇게 각 시군에 할당을 하거든. 한 해에 몇 명을 뽑아서 올려보내라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불려다녔어. 안 되는 걸 얘네는 알지만 할당을 해야 되니까. 후보라도 내야 되니까. 안 하면 자기네 욕먹으니까.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또 한 번 연락이 온 거야. 응?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 나이 많아 유부녀인데 무슨. 엄마 혼자 사는데 시당에서 찾는 거야. 그래갖고 청진에서? 응. 그래갖고 시당에 갔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아들은 망인대 혁명학원에 보내서 나라에서 다 키워주고 그 엄마는 거기 가서 이런 특각 같은 데 있는데 그걸 관리하면서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후에 알아보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마가 뽑힌 데는 뭐냐면 대남 나갔다 들어갔다는 그 간첩들, 고정 간첩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현지 부인처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이게 시중 들어주고 막 그런 걸 한대. 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안 가길 정말 잘했구나. 하마터면은 만약 그때 저 어머니가 옷가에 갔으면 제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태어나지.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 너와 나의 인연이 없지.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 북한 옷가 후보생이었던 제 어머니의 옷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유튜버 우리 강아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자 많이 늘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